자, 삼각함수를 좀 빠르게 정리하도록 할 테니까 같이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할게요. 자, 삼각함수의 가장 첫 번째 큰 단어는 일반각과 호도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말 그대로 일반각과 호도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각 정의와 그 다음에 호도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부채꼴의 호의 길이나 넓이를 우리가 이제 찾고 있죠. 그래서 일반각은 기본적으로 시초선이 정의가 되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원점을 중심으로 한 어떤 하나의 선이 있어야 되고, 이 선을 우리는 동경이라고 한 다음에 이 동경과 시초선이 이루는 각도, 양의 방향으로 이루는 각도를 알파 또는 그냥 하나의 각을 알파라고 한다면 이 동경이 나타낼 수 있는 모든 각을 일반각이라고 해요. 그래서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알파로 이렇게 쓰죠. 이거를 호도법으로 바꿔서 2파이 n 플러스 알파로 이렇게 쓰겠다라는 것이 이제 일반각에 대한 이야기인 거고, 저 동경이 나타내는 각은 한 바퀴를 돌든 뒤로 한 바퀴를 돌든 세 바퀴를 돌든 다 같은 동경이지만 나타낼 수 있는 각은 굉장히 여러 개가 있다. 그래서 하나의 동경이 나타내는 각은 굉장히 여러 개가 있다라는 이 사실을 먼저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각으로 표현하는 방법은 일단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요거 이제 잘 기억을 좀 해두시고, 일반각에 대한 이야기는 그렇게 얘기를 한 다음에 호도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호도법은 말 그대로 자, 호의 길이를 각도라고 보자라는 것이 호도법이에요. 호의 길이를 각도라고 보자. 그럼 누구의 호의 길이를 각도로 봐야 되느냐?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의 호의 길이를 각도로 보고 싶은 거예요. 기준이 누구냐면 기준이 반지름이 1인 원이에요. 자, 반지름이 1인 원. 자, 반지름이 1인 원을 일반적으로 단위원이라고 하거든요. 자, 단위원의 반지름이 1인 단위원의 호의 길이, 그러니까 요만큼, 자, 이 각도 세타만큼에 해당되는 이 호의 길이 있죠. 자, 이 호의 길이를 여기는 이 각도라고 생각을 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반지름의 길이가 1이면 전체 원주의 길이가 2파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한 360도가 얼마가 될 수 있게, 360도가 2파이가 될 수 있게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그럼 이제 너무나 당연하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자, 이렇게 같은 각도에 대해서 자, 요만큼 반지름의 길이가 1이면 이게 호의 길이가 세타잖아요. 이 반지름의 길이가 1이면, 자, 반지름의 길이가 1이면 세타고, 반지름의 길이가 2면 얘는 2세타 되겠죠. 자, 얘가 2면 2세타예요. 왜냐하면 그 반지름의 길이가 달라지고 이거랑 사실 도형 자체가 2배가 되기 때문에 2세타가 되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반지름의 길이가 3배가 되면 마찬가지로 3세타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알아낼 수 있는 건 호의 길이는 뭐다? 자, 호의 길이는 R세타가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주 쉽게 알아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R세타가 되고, 그 다음에 부채꼴의 넓이. 자, 부채꼴의 넓이도 이 호도법의 각으로 나타내서 2분의 1 R제곱 세타와 그 다음에 2분의 1 RL로 표현이 가능하다. 이렇게 호의 길이를 L이라고 놓으면 R세타가 L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게 일반각과 호도법에 관련된 이야기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이제 여기서 사실 시험에는 자주 나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파트가 실제 수능 시험 범위에 들어갔던 적이 굉장히 드물어요. 완전 그 수능의 극초반, 그러니까 90년대 후반이죠. 그때만 이게 시험 범위에 들어갔었고, 나중에는 이게 시험 범위에서 계속 빠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자주 나올 법한 문제이기도 한데 자주 안 나왔던 문제, 그러니까 기출 문제로는 사실 존재하지 않는 문제가 있어요. 이런 문제죠. 자, 세타를 나타내는 세타의 동경과 그 다음에 7세타의 동경이 Y축에 대해서 대칭이다.
대칭일 때 세타의 합을 구해라 라는 문제가 만약에 나왔다고 칩시다. 세타의 범위는 0보다는 크고 2파이보다는 작다 이렇게 이제 주어졌다 칩시다. 자, 이렇게 동경을 이용해서 이제 문제를 내는 것이 굉장히 이제 그 기본적인 그 여러분들 내신 시험에서도 자주 등장했던 문제이기 때문에 자, 요거를 풀게 되면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 세타를 어디다 그려야 될지 모르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냥 여기다가 쓰죠. 이렇게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다. 그 다음에 7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다 라고 했으니까 7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y축에 대해서 대칭이어야 되니까 이렇게 쓰신 다음에 자,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을 x축을 기준으로 해서 가장 작은 양의 각을 잡으면 알파. 그 다음에 요거를 x축을 실초선으로 해서 가장 작은 양의 각을 잡으면 베타. 이렇게 이제 썼다면 여기는 요 놈을 일반각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는 요 놈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2n 파이 더하기 알파라고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요. 여기는 요 놈을 2n 다시 파이 그 다음에 더하기 베타라고 쓸 수가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두 개의 동경을 적절하게 연산을 해서 나타낼 수 있어야 되는데 알파랑 베타는 뭐 하면 좋겠어요? 이 두 개 각을 뭐 하고 싶어요? 더하고 싶죠? 네, 더하면 뭐가 나오니까? 이 각하고 이 각하고 똑같으니까 더하면 180도가 나온다. 즉 파이가 나온다라는 사실을 이용하셔가지고 자 세타랑 그 다음에 7세타를 더해주면 자 요거 두 개 더한 거니까 2n 더하기 n 다시 파이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알파 더하기 베타가 될 거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를 하나로 써주면 2에 자 요거는 m이라고 쓸게요. 2m 파이 더하기 파이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고 그럼 결과적으로 8세타가 여기에 되기 때문에 세타는 얼마? 4분의 1m 파이 더하기 8분의 파이가 우리가 찾고자 하는 세타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요게 정수이기 때문에 자 요것도 마찬가지로 정수가 되겠죠. 그래서 m에다가 0부터 집어넣어 보면 자 세타는 8분의 파이 그 다음에 m에다가 1을 집어넣어 보면 세타는 이게 8분의 2파이잖아요. 그래서 8분의 3파이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2파이씩 8분의 2파이씩 늘어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세타는 8분의 5파이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세타는 8분의 7파이도 이렇게 가능하겠죠. 2파이 사이에 있다고 했으니까 더 갈 수 있겠죠. 8분의 9파이, 8분의 11파이, 8분의 13파이, 그 다음에 8분의 15파이까지. 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더해라. 세타의 합을 구해라. 라고 이제 얘기를 했으니까, 요거는 이제 뭐 등차 수열의 합 이용해서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전체 합을 구해주면 얼마가 되겠다? 8분의 14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있으니까 총 4개가 이렇게 있겠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우리가 찾고자 하는 답은 얼마다? 7파이가 된다.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세타의 동경, 뭐 5세타의 동경이 적절한 어떤 관계를 이루고 있을 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하나만 연습하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세타의 동경과 그 다음에 5세타의 동경 이 원점에 대해서 대칭일 때 세타의 합을 구해라 라는 문제가 있다. 세타의 합을 자 세타는 2분의 파이보다는 크고 2분의 3파이보다는 작다. 이렇게 합시다. 자, 요걸 한번 풀어보세요.
자, 일단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여기 삼각함수는 기본적으로 사실 기하 단원이라고 이제 보셔야 되는데, 뒤에 이제 여러분들이 그 미적분을 배울 때도 삼각함수 도형 활용을 배울 때도 거의 도형 문제잖아요. 삼각함수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줘야 되고 그 도형 문제를 푸셔야 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거의 이제 삼각함수는 도형과 연관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자, 세타 이동경과 이게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그려놓고, 자, 이쪽을 세타, 이쪽을 5세타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자, 이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도를 알파, 그 다음에 요 x축과 이루는 각도를 베타라고 했을 때, 자, 요 알파와 베타 사이의 관계는 뭘 해야 유의미한 값이 나오겠어? 빼야 유의미한 값이 나오겠죠. 베타에서 알파를 빼줘야 180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개를 빼주는 거예요. 자, 두 개를 빼주면 4세타가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요 놈을 뭐라고 쓰냐면 2n 파이 더하기 알파라고 사실 쓰고, 얘를 2n 다시 파이 더하기 베타라고 쓴 다음에 여기서 얘를 뺐다 그러면 2의 mn 다시 마이너스 m의 파이, 그 다음에 더하기, 자, 두 개를 빼주면 얼마? 파이 값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써주신 다음에 여기는 요 놈을 하나의 문자로 m으로 표현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타는 자, 2분의 m 파이, 그 다음에 더하기 4분의 파이가 되겠죠. 자, m에다가 이제 값을 집어넣어 주시면 이제 이 사이에 있는 값들만 확인하시면 되는데, 집어넣어 보면 m에다 0 넣어보면 안 되죠. m에다 1 넣어보면, 자, m에다 1 넣어보면 4분의 3파이가 나와요. 자, 해당되는 값이고요. 그 다음에 m에다 2를 집어넣어 보면 얼마예요? 4분의 5파이 나오네. 똑같이 해당되는 값이네요. 자, 요거랑 요거 두 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두 개를 더해 주시면 우리가 찾고자 하는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답은 2파이가 되겠죠. 2파이 나왔어요? 지경원? 네. 2파이가 나와야 되죠. 2파이 나왔어요? 잘했어요. 물어보는 이유는 확인을 하는 게 아니고 선생님이 틀렸을까봐 물어보는 거니까 적극적으로 답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사실은 기본적으로 그 일반각과 호도법에 관련된 이야기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까지만 하시면 일반각과 호도법에서는 크게 문제가 될 게 없고, 기본적인 이제 이 부채꼴의 호의 넓이, 부채꼴의 호의 길이나 부채꼴의 넓이 구하는 것만 공식 하나 확인하시고 여러분들 가시면 전혀 문제 없겠죠. 그래서 요거까지 하시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빠르게 넘어갈게요. 뭐 말도 안 되게 느껴지겠지만 그냥 오늘 하루 한 1시간 반 정도 하면 삼각함수를 다 총망라해서 중요 포인트만 잡을 수 있으니까 오늘 하루만 잘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삼각함수의 정의. 삼각함수의 정의. 삼각함수의 정의는 기본적으로 좌표로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중심이 원점에 있는 반지름이 r인, 자, 이 점에 px, 원 위에 있는 점 px, y를 잡아가지고 OP를 나타낸 동경을 세타라고 했을 때 이 세타에 대한 이야기를 r과 x와 y에 대해서 정리를 한 거죠. 그래서 코사인 세타는 r분의 x 좌표, 그 다음에 사인 세타는 r분의 y 좌표, 그 다음에 탄젠트 세타는 x 좌표분의 y 좌표, 좌표로 다 정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제 좌표로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인이나 코사인 값을 굉장히 좀 쉽게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은 r을 1로 맞춰 놓으면 굉장히 쉽게 맞춰지거든요. r이 1이면 반지름이 1인 원을 생각하라는 얘기고요. 자, 요렇게. 자, 세타는 이 위에 있는 점을 연결해서 이 각도를 세타라고 생각을 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코사인 세타는 r이 1이기 때문에 그냥 x 좌표, 그 다음에 사인 세타는 y 좌표, 이렇게 이제 바로 나오게 돼요. 지경원, 코사인 파이 얼마예요? 아니,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바로 코사인 파이 훗 나와야지.
에? 영 재밌네요. 아주 영 재밌어요. 사인 2분의 3파이 얼마예요? 고민을 하면 안 되죠. 코사인 2분의 3파이 얼마예요? 자, 코사인 2파이 얼마예요? 네. 어디를 봐야 돼요? 내가 지금 코사인 2분의 3파이 어디냐 물어봤으면 2분의 3파이 이 점을 딱 찍고 이 점의 x좌표를 보는 거예요. 이 점의 x좌표 0이잖아요. 바로 나오잖아요. 코사인 파이를 구하라고 하면 코사인 파이를 찍고 이 점의 x좌표를 보는 거예요. 마이너스 1이잖아요. 사인 2분의 3파이 딱 찍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어디를 보는 거예요? 여기를 보는 거예요. 이거는 사인은 y좌표니까 여기 y좌표를 보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x좌표, y좌표를 바로바로 볼 수 있어야 되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사실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여기는 이 x좌표와 y좌표를 r과 세타로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r 코사인 세타와 r 사인 세타로 표현이 가능해요. r 코사인 세타와 r 사인 세타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끔 이제 원 위를 움직이는 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면 삼각함수로 해석이 가능해지거든요. 자, 무슨 얘기냐? 만약에 이렇게 있다 칩시다. 여기에 이렇게 있어요. 자, 여기에 반지름이 2이고 그 다음에 이 위에 p x, y가 움직이고 있어요. 자,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뭐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마찬가지로 반지름이 똑같이 2이고 여기가 5 할게요. 5. 여기는 7이고 여기는 이제 3이 되겠죠. 자, 반지름의 길이가 2고 여기 위를 똑같이 움직이고 있는데 어떻게 움직이고 있냐면 얘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똑같은 속도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요. 여기 위에 있는 점 Q는 Q, X 다시, Y 다시라고 할게요. 이렇게. 여기를 출발해 가지고 P와 같은 속도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 거야?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 자, 이렇게 움직이고 있을 때 잘 봐. 되게 어려운 문제란 말이야. 실제로. 여기에 3, 마이너스 3이라는 점이 있어. 이렇게. 자, 3, 마이너스 3이라는 점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할까? 3, 마이너스 3. 어떻게 하면 너무 어려워지겠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 수준에서. 그냥 이렇게 할게요. PQ 길이의 최소값을 찾고 싶은 거야. 자, PQ 길이의 최소값을 찾고 싶다. 자, 지경원 어떻게 풀래 이거? 물론 끝까지는 안 풀 거예요. 그냥 아이디어만 얘기해 보라는 얘기예요. 지금 문제가 뭐냐면 x, y, x 다시 y 다시 문자가 4개라는 게 문제예요. 어마어마하잖아요. 문자 4개를 다 풀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문자를 줄여. 그래서 선생님 이거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니까 y제곱 대신에 4-x제곱 4-x제곱 이렇게 쓰고 y 대신에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써요. 이렇게 하더라도 얘는 문자가 2개로밖에 줄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가장 좋아하는 상황이 뭐냐면 문자가 하나가 되는 상황이 제일 좋아하는 상황이야. 문자를 하나로 바꿔야 돼. 그래서 어떻게 바꾸느냐? 여기 위에 있는 요 점 있잖아요. 얘를 세타로 표현을 해요. 이렇게. 자, 세타로 표현을 하게 되면 여기는 이 점의 좌표가 뭐가 되느냐? 2 코사인 세타, 2 사인 세타로 바뀌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얘 한번 볼게요. 얘는 이렇게 잡으면 이건 몇 도가 되죠? 몇 도가 돼요? 그렇죠. 2분의 파이 더하기 세타가 되거든요. 이렇게. 2분의 파이 더하기 세타가 되기 때문에 여기는 이 점을 잡아봐라.
그럼 원래 얘가 여기 있다고 가정하고 이 x-y-는 2 코사인 2분의 파이 더하기 세타, 2 사인 2분의 파이 더하기 세타 이렇게 이제 써요, 원래. 근데 그거를 얼마만큼 평행이동 시킨 거야? x축으로 5만큼 평행이동을 시킨 거야. 그러니까 여기다 5를 더해주면 돼. 이렇게. 그리고 얘를 바꿔주면 돼요. 뭘로 바꿔줘요? 이거 뭘로 바꿔줘? 2 사인 세타 마이너스 바꿔주죠? 그죠? 그 다음에 얘는 2 코사인 세타를 바꿔주는 거예요. 그럼 모든 문자가 다 뭘로 바뀌었어? 세타 하나로 통일이 된 거예요. 세타 하나로 통일이 됐기 때문에 우리 이걸 최소값 구하고 싶다. 여기서 얘를 빼요. 그리고 제곱해요. 여기서 얘를 빼요. 제곱해요. 그리고 루트를 붙여요. 그럼 루트 안에 있는 값이 최소가 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때 최소값은 삼각함수의 최대 최소를 이용해서 문제 해결이 가능해지죠. 자,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는 문자를 줄일 때 이런 방법들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회전을 할 때, 자, 이렇게 쓸 때 가장 좋은 상황은 뭐냐면 어떤 점이 회전하고 있을 때, 회전하는 점을 표현할 때, 그 점을 우리는 뭐라고 두는 게 좋다? r 코사인 세타, r 사인 세타로 표현을 해주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자,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삼각함수의 정의에서 빠져나오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상황은 이런 상황에서 문제를 그렇게 풀어요. 나중에 아마 이거와 관련된 문제를 풀 시간이 아마 있을 거예요. 물론 학교 선생님들도 이거 되게 좋아해요. 이런 거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거 낼 가능성도 있어요. 미적분에서 삼각함수를 배우기 때문에 삼각함수에서 이런 내용을 같이 할 수가 있어요. 요게 이제 기본적인 이제 삼각함수의 정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삼각함수 정의한 다음에 뭐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에서 부호가 어떻게 되느냐는 사실 좌표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거니까 실제로 생각해 보세요. 그냥 좌표니까 코사인 세타는 2사분면, 3사분면에 있는 각이면 다 x좌표가 음수잖아요. 그러니까 음수인 거고 1사분면, 4사분면에 있는 각은 전부 다 양수니까 x좌표가 양수니까 양수인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조금 더 이해도가 깊어지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이제 삼각함수의 성질인데, 자, 삼각함수의 성질. 자, 이 삼각함수의 성질은 뭐 이거밖에 없어요. 탄젠트 세타는 코사인분의 사인이다. 두 번째는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는 1이다. 세 번째는 얘를 양변을 코사인으로 나눠주는 거죠. 코사인 제곱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럼 얘는 탄젠트 제곱 세타가 되고 얘는 1이 되고 코사인 제곱으로 나눠주면 시컨트가 되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이 세 개를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데 수원에서는 이게 잘 안 나오고 나중에 미적분에서는 좀 이게 자주 나와요. 그래서 미적분 하실 때는 특히 적분할 때, 자, 적분 파트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요거는 좀 나중에라도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어차피 우리가 지금 미적분을 배우니까 요거는 알고 계시는 게 좋고요. 자,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하셔야 될 것은 각변환이죠. 각변환.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그 각각 세부적인 내용들은 어느 정도 기억이 나요. 기억이 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었고 이런 문제에서 어떤 그 좀 특이한 문제들이 있었구나. 요런 상황에서는 뭐 이렇게 r 코사인 세타, r 사인 세타로 표현하면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머릿속의 개념의 틀에다가 잘 배치를 시켜 놓는 게 지금 여러분들이 선생님 설명을 들으면서 하셔야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하셔야 될 거는 각변환 공식인데, 각변환 공식은 간단하죠. 2분의 n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가 붙으면 이거는 뭐 한다?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바꾼다라고 했죠. 이 사인은 뭘로 바뀌어요? 코사인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그냥 세타 쓰시면 되고, 부호는 이거의 이 사분면에서의 부호를 여기다 갖다 붙여주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갖다 붙여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코사인 n파이
그 다음에 더하기 빼기 세타를 하게 되면 얘는 바뀌지 않는다. 그 다음에 코사인이 이 사분면에서 부호가 뭐가 되는지에 따라서 부호만 이렇게 해주시면 각변환 공식을 쓸 수가 있어요. 자, 이 각변환 공식을 쓰는 이유는 말 그대로 각을 바꾸고 싶은 거야. 아까처럼. 아까 2분의 파이 더하기 세타가 있었지만 2분의 파이 더하기 세타를 세타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렇게 바꾸면 문자가 통일이 돼요. 각을 통일을 시키고 싶은 거죠. 그래서 각변환 공식의 목적은 각의 통일이에요. 각의 통일. 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시고 각변환 공식을 확인을 하신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그래프죠. 그래프. 삼각함수의 그래프. 그래서 그래프에서 여러분들이 그래프 딱 기억나죠? 네. 기억나죠? 네. 그래서 그래프에서 기억하셔야 될 건 일단 주기를 먼저 찾아야 된다. 그 다음에 최대, 그 다음에 최소값 찾으셔야 되고 대칭성도 생각을 해주셔야 되며 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주시고 평행이동이나 그 다음에 대칭이동까지 같이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요 네 가지 정도를 기준으로 그래프를 그리려고 노력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삼각함수의 그래프까지 해서 아주 쉽게 접근을 하실 수가 있을 거고 여기서는 뭐 되게 어려운 문제는 사실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보고 가는 정도로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뒤로 넘어가셔가지고 뭐 간단하게 그냥 34번 정도 한번 해결해 보고 가고 뭐 그 다음에 뒤에 34번 한 다음에 45번 46번 34번 45 46번 34번 45번 그 다음에 46번 그 다음에 55번 정도 이렇게까지 이 네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고 안 되는 부분은 선생님한테 질문을 좀 해주시면 되겠어요.
이게 왜 이게 2분의 3이야. 알파 더하기 베타는 이거 두 개 더하면 1이잖아. 그 2 더하기 감마지. 2 더하기 감마인데 우리가 이게 주기가 얼마야? 2지. 그러면 f x랑 f 2 더하기 x랑 같잖아. 근데 우리가 2 더하기 감마를 구하라고 했잖아. f 감마를 구하면 되잖아. f 감마가 얼마야? 2분의 3이잖아. 얘는 2분의 3인 거야. 그럼 얘는 f 2분의 3이잖아. 2분의 3은 여기 있잖아, 이렇게. 여기 마이너스 1인 거고. 응? 응. 주기는 얼마야? 3분의 2파이. 다 했나? 빠르구만. 그 원래 대칭성을 생각하라고 했잖아. 코사인은 기본적으로 y축의 대칭이거든. 근데 이거를 x축으로 9분의 파이만큼 평행이동하면 9분의 파이에 대해서도 대칭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디귿은 바로 알 수가 있는 거야.